일본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이 말하는 일본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아니고 회사 파견으로 건너갔다. 일단 파견으로 건너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년간 도쿄에 살았다. 도쿄 내에서도 3대 부촌인 세타가야구, 후타고 타마가와에 살았다. 유학생들은 근처도 못 오는 동네다. 일봉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고 물어봐라. 일단 받고 시작한다. 일본은 후진국 맞음. 예, 회사 파견으로 일단 건너와서 10년 동안 사셨고 3대 부촌인 세타가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타가야가 3대 부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3대 부촌은 미나토랑 추오랑 치오다 이쪽이 아마 3대 부촌에 들어가고 세타가야구 자체는 개인 주택 가진 분들이 많고 단독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부촌이긴 한데 이 후타고 타마가와라는 곳 자체가 세타가야구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 한 원룸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아, 데인토시선님은 있겠다. 여기 있다. 야, 노유타 이거 모르는 게 없노 이거. 한번 원룸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원룸 기준으로 6만 엔 이하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만 7만 엔 이하로 집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원룸 1K로 맨션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후타고 타마가 역에서 7만 엔 이하 원룸이랑 1K 집이 327건이나 나오네요.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타가야 언저리에 걸쳐 있는 동네고 6만 5천 엔 정도면은 역에서 걸어서 9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근처도 못 오는 동네라고 하는데 뭐 유학생들 5만 엔 6만 엔 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첫 글부터 완전히 왜곡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쿄 지하철 민영화로 개박살. 도쿄 지하철 3번 환승해봐라 하는데 누가 도쿄 지하철 3번 환승해가면서 타요. 환승 최대한 안 하고 싼 루트를 찾아가지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하게 한다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교통비 싼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환승 제도 만들어서 싼 거고 그 다음 뭐다? 민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 국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빚 터지기 전이거든요. 가스, 전기, 통신, 민영화로 한국이랑 비교 안 된다. 가격 올린다고 울지 마라 하는데 한전 있잖아요. 한전도 적자 때문에 지금 죽을라 그러잖아요. 저기 국가가 다 빚지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당신 나중에 어차피 10년 살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당신이 쓸 돈 끌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난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들어올 때 집에 에어컨 틀어오고 한 달 뒤 돌아갈 때 피눈물 흘린다 이러는데 아니 누가 에어컨 틀어놓고 한국을 돌아가요 또. 그리고 무슨 한 달 뒤 무슨 한 달 동안 한국을 돌아갈 일이 어디 있어요. 10년 살았다며요. 한 달 동안 한국을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죠? 한국은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에어컨 한 달 틀어놓으면 누진세로 돈 엄청 나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정하고 일본을 깔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10년 살았다는 분도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 대다수 남자들이 결혼했다면 론 끼고 집 산디. 여기까진 맞습니다. 저도 돈 한 푼 없었는데 은행에서 35년 론으로 집을 구매했죠. 근데 60살까지 용돈 3만 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장인도 그 최근에는 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 가족이 자식이 3명이거든요. 3명이 집을 다 나가가지고 지금은 진짜 편하게 돈 쓰십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용돈 같은 거 없고 제가 관리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예전 어르신들처럼 용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제 반반 낸다든지 아니면은 합쳐가지고 쓰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만 쓰고 그러는 거지 용돈 3만 원 받으면서 배쫄쫄 굶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엔 여자들이 맞벌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3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뭐 짱구 만화나 어디 애니나 일본 드라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인권? 네가 여자면 지하철에서 술 먹고 한번 뻗어봐라. 모르는 꽐라 업고 가는 거 출퇴근만 해도 1년에 몇 번은 본다. 출퇴근만 해도 1년에 몇 번은 본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하철에서 술 먹고 뻗은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저도 사이타마 사는데도 술 먹고 이렇게 뻗은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뻗은 사람 있으면요 다들 경찰 부르던지 영무원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인계해 주지. 이거 모르는 꽐라 업고 가는 거 이거 죽어요, 이거. 일본에서 이 치안 범죄가 얼마나 처벌이 심한지 아세요? 그리고 출퇴근만 해도 1년에 몇 번 본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촌 산다면서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술 먹고 뻗은 여자를 부촌에서 발견한다고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주 신빙성이 입구부터 떨어지는. 월급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주휴수당 없고 각종 인센티브나 복지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교통비랑 연 2회 성과급을 100%에서 300%가 끝이다. 식비 지원 없고 퇴직금, 사내규약에 따르고 법적 구속력 없고 일본 대기업 5년 다니고 이직 때 15,000엔 받은 사람도 봤음. 또 말씀드렸대. 이거 월급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싸다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가져온 자료 말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25년 8월 근로자 전체 월 평균 수입이 320.5만 원. 그러니까 연평균이 3,84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월 평균 수입이 389만 원이고 연평균 수입이 4,675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자의 전체 월 평균 수입이 3,846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본을 봐보겠습니다. 반면 일본 국세청 최신 소득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24년입니다. 작년 기준에, 레이와 6년 기준에 일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수입은 478만 엔, 정규직 평균 연수입은 545만 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런데도 한국이 일본의 월급을 역전했어요? 뭐 현대나 기아, 뭐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이런 데 다니는 사람 말고 역전했어요? 통계가 말해주는데요. 아니 한국 통계청이 얘기하잖아요. 연평균 수입이 3,800만 원이라고요. 근데 일본은 얼마라고요? 478만 엔이요. 1,000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더 올려줄 거예요. 지금 2024년이죠. 지금 작년부터 일본 연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거 더 높을 거예요. 이런데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고요? 통계가 거짓말해요? 털바퀴님, 저도 처음 서류 지원할 때랑 합격하고 계약할 때랑 기본급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월급을 올려주는 추세거든요. 여러분들 월급을 올려주는 거를 기준으로 어디로 하냐면은 일본은 도요타를 기준으로 연봉을 올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도요타가 연봉을 한 전체적으로 한 2%, 3% 올려줬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기업들도 2%, 3% 올려주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녔을 때 저도 모르게 안 오른 줄 알았거든요. 안 오른 줄 알고 확인도 안 했고 저는 이제 월급 같은 것도 별로 확인 안 하고 이제 돈을 쓰고 그랬었는데 연봉이 올랐더라고요. 자연스럽게 2%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고 연봉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랐었구나. 나는 뭐 협상도 안 했는데 연봉이 올랐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달성 기준인 KPI를 도달해가지고 계약하는 연봉이 있는데 그 계약하는 연봉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본급을 올려줘가지고 연봉이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계속 올려줍니다.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도요타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주휴수당 없다 이거는 뭐 주휴수당 이거를 무슨 정규직이 무슨 주휴수당 얘기예요. 이거 알바하는 애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주휴수당을 왜 얘기해요? 각종 인센티브나 복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센티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전에 회사 다닐 때 거짓말 안 치고 1년에 휴가를 월차를 30개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리고 그 거출연금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퇴직할 때 이 퇴직금 없다고 이 사람 퇴직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출연금이라고 퇴직할 때 정년 끝나고 퇴직할 때 편하게 좀 살라고 5만 엔씩 회사에서 넣어줬어요. 연금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5만 엔씩 회사에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거출연금을. 그럼 1년에 500만 원씩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년 일하면 1억 5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냥 파견직으로 일하시니까 네, 인센티브랑 복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복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노동 환경이 한국보다 쾌적합니다. 대졸자 도쿄 근무 대기업 초임 세금 떼고 16에서 17만 엔이라고 하는데 어디 대기업을 갔길래 초임을 세금 떼고 16만 엔 주나요? 이거 오사카에서도 요즘에 20만 엔씩 줘요. 나고야에서도 20만 엔씩 준다고요. 도쿄 프라임 상장사라든지 정말 대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되는 경우에는 이 16, 17만 원 이렇게 안 줍니다. 기본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 줘요. 세금 때문에 한 21, 22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고 16만 원, 17만 원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금속했는데 27만 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회사를 옮기세요. 죄송하지만 10년 다녔는데 27만 원 주는 회사를 왜 다녀요? 대기업에서 20년 근무하는데 세금 떼고 36만 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견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사람들이 받는 복지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일본을 내려가려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서
범죄자들 탈옥이나 도주하면 못 잡는다 이러는데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바보예요. 옛날에는 그나마 CCTV가 많이 없어가지고 못 잡았는데 요즘은 다 잡아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게 마이넘버 카드인데 시행 5년 만에 겨우 70% 넘었다. 이거 어르신들이 안 만들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마이넘버 카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안 만들게 되면은 모든 서비스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뭐 탈옥하나 도주하면 못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 잡고요. 그리고 한국은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일본은 CCTV 달기 싫어해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까봐 CCTV라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보다 CCTV 그렇게 없어도 한국보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은 건 알고 계시죠? 한국보다 흉악 범죄율이 일본이 훨씬 낮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또 인프라, 행정 서비스가 안 좋다. 그리고 구약소 가서 서류 하나 발급받을 거면은 그날은 월차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 만드세요. 마이넘버 카드 만들면요. 구약소 가서 서류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휴대폰 어플로도 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좀 그냥 일본에서 하라는 거 있으면 하세요. 제발. 은행 송금 일단 200엔에서 500엔 수수료 12시 넘어서 송금했다면은 내일 들어가요. 금요일 12시 넘어서 송금했다면 월요일 오후 입금이요 이러는데 이것도 옛날 소리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은 한국이랑 똑같이 보내면은 한 1, 2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수수료 은행 송금하는 거 솔직히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거 200엔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한국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의 일본 후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퇴근하면은 무한도전 제방이나 스타크래프트 BJ 영상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잘 사람이에요. 일본 문화나 일본에 동화될 생각 안 하고 무한도전이랑 1박 2일 제방 같은 거 보고 신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런 분들이라니까요. 한국 문화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진짜 맛집이나 동네 현지 가게들 카드 안 받습니다. 이 가게들 저는 이 맞춤법 틀리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가게가 아니고 가게죠. 요즘 국가에서 인터넷페이 보급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도 안 쓰는 데는 안 써요. 신용거래 가능 점포수가 이제 과반을 넘었음. 22년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최근에 현금을 내야 되는 가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페이페이 되고 라쿠텐 페이 되고 QR코드 페이가 안 되는 데가 없고요.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터치 결제라고 해가지고 NFC 칩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도 일본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사용하는 거를 고집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까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다? 이분이 일본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일본 트렌드를 못 읽는 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미하게 살고 변함없는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동네에 따라 추천하겠다만 뭘 안다고 또 동네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후타고 타마가와 살면서 부촌 산다고 얘기하는 당신한테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도 없고 지잡대에 주머니에 5억도 없으면서 넘어온다는 거는 분명 도쿄 인근 범죄율 미친듯이 높은 동네에서 노예짓만 하다가 쓸쓸하게 죽을 듯. 일본 좀 그만 좀 빨아라 뽕들아. 니들 말만 들으면 지상 낙원임. 아니 주머니에 5억도 없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 주머니에 5억 있으면서 왜 후타고 타마가와에 살아요? 에? 당신 대기업 다니고 10년 살았으면서 주머니에 5억도 있으면은 왜 후타고 타마가와에 사냐고요. 좋은 동네 많잖아요. 저기 시모키타자와 같은 데 살아도 되고 아니면 시부야 같은 데 가서 살고 죄송하지만 저는 시부야에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주머니에 그리고 5억 있다면서 허세를 부려요. 얼어 죽을. 그리고 기술도 없고 지잡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도 없고 지잡대 없어도 저 잘 살잖아요. 다 잘 살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들 여러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기술 없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뭐 기술이 있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일본에 정착하신 분들보다 그냥 기술도 없고 명문대 안 나와도 일본에 정착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쿄 인근 범죄율 엄청 높은 동네에서 노예짓만 하다가 쓸쓸하게 죽을 듯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후타고 타마가와 사는 게 도쿄 인근 범죄율 높은 동네예요. 이 사람아. 후타고 타마가와가 어떤 동네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세타가에서 후타고 타마가와 산다고 내가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봤네.
후타고 타마가와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도쿄입니다. 여기가 도쿄고 도쿄에 이게 이제 도쿄 23구 안쪽이거든요. 진짜 가생이 중에 가생이. 가생이 중에 가생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후타고 타마가와란 역이에요. 이 역이 왜 핫하친 줄 아세요? 일단은 후타고 타마가와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은 카와사키입니다. 후타고 신치 여기가 카와사키예요. 그리고 이 후타고 타마가와나 후타고 신치는 여러분 좋은 동네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비 오면 범람해요. 타마가와 범람해가지고요. 여기 다 액상화된 지역입니다. 집안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집 짓기도 사람들이 추천 안 하는 곳이고 주택은 사는 사람 없고 다들 맨션 사는 데예요. 맨션 사는 데고 부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세타가야에서 부촌 어딘 줄 아세요? 세타가야에서의 진짜 부촌은 이쪽 완전 외곽 쪽이 아니고요. 위쪽 동네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 사쿠라 신마치 여기도 괜찮지. 사쿠라 신마치도 괜찮고 더 올라가가지고 이쪽이 진짜 잘 사는 데예요. 산겐자야도 괜찮고 이쪽 지유가오카 아니 이런 부촌에 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유가오카 이런 데는 미친 동네거든요. 진짜로. 내가 이런 데 살면 모르는데 진짜 가생이 중에 가생이 세타가와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하는 후타고 타마가와에 살면서 유학생들은 살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승리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냥 지도만 봐도 싼티나지 않으세요? 진짜 부티나는 데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부티나고 잘 사는 데는 어디냐면요. 이런 데가 잘 사는 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대넨도시 보이세요? 이런 데가 진짜 계획도시고 부자도시인 거예요. 동네가 비싼지 안 비싼지 지도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이게 비싼 동네예요. 이게. 네? 이 글을 보고 또 이제 일본에서 제대로 사시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은 월급도 월급인데 보너스, 기타 월세, 교통비 지원 이런 게 큰데 그런 거 다 빼고 저렇게만 얘기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블랙이거나 저학력자들이 가는 판매, 영업직 수준인데 그냥 작정하고 깔려고 쓴 듯. 월세 지원도 있는 데도 있고 교통비 지원은 당연히 크죠. 그리고 복지가 괜찮다니까요. 일본이. 일본은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연차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거 다 써야 됩니다. 다 보장돼 있어요. 대기업 어쩌고 하는데 일본은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맞죠. 일본 기업 비율 중에서 1000명 이상 대기업 기준이 일본의 30%나 됩니다. 대기업 어쩌고 하는데 일본 대기업 엄청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이랑 비교해 보면은 수준 낮은 대기업 다닐 확률이 99%다. 내가 일부 상장 일본 대기업 다니는데 프라임이네요. 사원 평균 연봉 870만 원이다. 이것보다 훨 높은 회사도 넘친다. 제조업이라서 그냥 그런 거다. 그냥 제가 연봉이 낮은 거고 주변에 그런 애들 뿐이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저 연봉 받고 세타가야 사니까 쪼들리지. 개추. 그리고 이 사람은 대기업 다닌다고 했지만 파견으로 다니고 10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타가야 꾸역꾸역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출퇴근하면서 꽐라된 여자들을 주워가는 거를 본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일본을 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정리하자면 이분은 세타가야 부촌인 후타고 타마가와 산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중에서 제일 구석에 카와사키 가기 전에 그것도 강가 근처여가지고 집의 가치도 낮고 인프라도 잘 발달되지 않은 후타고 타마가와에 살고 있고 도쿄 지하철 민영화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은 철도공사 적자로 세금 폭탄 맞을 지금 상황이랑 미래 세대는 생각 안 하고 싸다고 좋아하는 그리고 일본에서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일본의 대다수 남자들이 용돈 3만 원 이하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친구도 없나 봐요. 부촌이면서 출퇴근에 1년에 몇 번씩 술 취한 여자가 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걸 보고 있고 월급이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높죠. 그리고 대졸자 기준으로 초임 세금이 세금 떼고 16만 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한 20년 전 얘기고 20년 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도 19만 원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파견으로 다니면서 신입사원들 돈 많이 받는 거에 열등감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주민번호가 없다고 한국이랑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로 한국만큼 모든 행정 서비스, 집이나 어플이나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이고 은행 송금 수수료 100엔, 200엔 싸다고 은행 송금하는 시간이 바뀐지는 모르고 아직도 하루 이틀
걸려서 은행 송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본에 동화되지 못했고 가게들이 아니고 가게들이라는 맞춤법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페이가 보급돼가지고 요즘에는 현금만을 고집하는 가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 쓴다고 정신승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기술도 없고 지잡대에 주머니도 5억 없다면서 남들을 까내리면서 자기는 대기업 파견 다니면서 부촌이라고 딸딸이 치는, 죄송합니다, 말 바꾸겠습니다. 부촌이라고 정신승리하는 후타고 타마가와에 살면서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5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강가 근처에서 여름에는 모기한테, 겨울에는 쥐한테 뜯겨가면서 사시는 분의 글을 리뷰해 보았습니다.